요즘 대전 지역의 경제가 위축이 되고 있지만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얘기를 주변 분들에게서 듣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지금의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이러한 고민들이 모여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권선택입니다. 오늘 뉴 대전 플랜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마땅히 대전 발전의 미래, 대전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대전을 뜨겁게 달구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벨트 문제입니다. 과학벨트를 소위 수정안을 만들어서 과학벨트를 변질시키고자 하고 그런 시도가 지금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미래 문제는 접어두고 우선 현안 과제인 이것도 대전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잘 돼야 대전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습니다. 이 과학벨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위 과학벨트 수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정치공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정치공세 안 합니다. 오로지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과학벨트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의 발전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20년마다 새로운 발전의 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책사업에 의해서, 국가계획에 의해서 대전의 발전이 다시 한번 포기를 맞는 기회를 맞이해 왔었습니다. 1970년대, 지금부터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대전에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대전의 발전을 상당히 영향을 줬던 하나의 사안이었습니다. 그 뒤 20년, 1990년대에는 아시는 것처럼 93년도에 대전에서 엑스포가 개최가 됐습니다. 엑스포를 개최하는 그 과정, 준비하는 과정이 곧 대전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94년도부터 20년이면 2013년입니다. 이젠 과학벨트라는 후기를 맞이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벨트에 대한 대전 시민들의 기대가 불어올라 있습니다. 과학벨트는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권이 공약을 해서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종시 문제와 맞물리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논란과 투쟁을 거쳐서 특히 충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과학벨트를 계획을 완성시켰습니다. 이미 과학벨트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되어 있고 이거에 근거해서 기본계획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약하지만은 일부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과학벨트에 대한 성공 추진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고 기다려왔던 것이 현실의 사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새 정부가 출범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미래부로부터 공문 한 장이 대전시 왔습니다. 소위 수정안입니다. 그 내용은 이 보도된 것처럼 기초연구원을 과학공원에 입주시키겠다. 또 그 자리는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 하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창조경제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과학벨트와 엑스포공원을 섞어 넣은 짝퉁 과학벨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이것은 재정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문제를 피해가려는 하나의 꼼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더 크게 본다면은 과학벨트를 축소시키고 변질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
이렇게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많은 현란한 용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걸 가지고 얼마나 현혹시켰습니까? 얼마나 흔들어댔습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학벨트에 대해서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과학벨트 원안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엑스포 과학공원에 기초과학연구원을 입주시키겠다고 합니다. 엑스포 과학공원 어떤 재산입니까? 국회에서 충청민들이 힘을 기울여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전시가 취득한 대전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과학과 교육과 문화가 곁들여져 있는 열린 공간으로 개발하고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초과학원이라고 하는 연구원을 만들게 되면은 이건 보안시설입니다. 사방에 울타리가 거쳐진 시민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연구원입니다. 그거하고 일부 건물을 지어놓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엑스포 과학공원 문제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는 아마도 좀 쉽게 이번 기회에 쉽게 해결해보자 하는 근시안적인 생각, 행정편의적인 생각, 이러한 것이 아마 작용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제대로 된 정도가 아닙니다.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칙과 수정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고 그것은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미래부가 보기에는 과학공원이 아마도 먹기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과학벨트 활성화 문제가 지금까지도 방치가 되고 안 되고 있다 하는 문제 하나. 두 번째는 미래부가 보고 판단할 때는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롯데 테마파크, 롯데 복합 테마파크가 추진된다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부로 하여금 원인을 제공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과학벨트의 핵심은 거점지구에 있습니다. 거점지구를 하면은 유성에 있는 둔곡 신동지구입니다. 여기에는 기초과학원을 집어넣고 중의원 가속기를 집어넣는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과학원을 빼고 그 자리를 산업단지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보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의 산업단지가 포화 상태입니다. 어렵습니다. 대전시 산업단지인들 예의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산업단지는 대전시가 필요하면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요, 중의원 가속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포항에 방사선 가속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도 밀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의원 가속기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아마도 박근혜 정부에서 삽질이 될지 말지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과학벨트의 핵심에 거점지구라고 하는 것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과학벨트라는 것은 그렇게 된다면은 엑스포의 기초과학원과 일부 건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창조경제의 전쟁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억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절차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공문 한 장을 보내서 여론 수렴을 해서 빨리 올려라, 그러고 나니까 몇 개 단체, 몇 개 위원회를 열어서 속전속결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부가 대전 시민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시간을 갖고 정상적인 여론 수렴을 해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사태를 보면서 더욱더 가관인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누구의 작품이다, 누구의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한심한 작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과학벨트 문제는 제2의 세종시 수정안 사태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세종시는 충청권 출신 총리를 내세워서 흔들었습니다. 과학벨트는 충청권 교수 출신 장관을 내세워서 흔들고 있습니다. 이 점이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습니다. 미래부는 지금까지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를 100% 하겠다 안 하겠다 오락가락했습니다. 미래부는 미래부답게 과학벨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래부답게 미래의 모습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도 이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정부의 유혹에 현혹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려울 때는 원칙으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칙을 적용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도 원칙으로 원안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원안 관철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말과 행동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산업은 아마 저의 아주 가장 단골 메뉴 주된 어떤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들 보시면 엑스포 지금 아까 권석택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대전에 기여한 바도 많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또 하나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잘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덕 연구개발특구 분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순서는요. 첫 번째 우리 대전의 특징이 무엇이고 현재 우리 대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또 그 주변에 있어서는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이 특징과 여건들이 우리 잠재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현재 아까 창조경제도 이렇게 언급이 되었었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모든 곳에 가더라도 다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창조경제가 뭐냐 물으면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3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설명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인 거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 대전입니다. 왜 그러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단상에 올라와 있고요. 자, 두 번째 보면 그 이유 중에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가 겪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창조경제, 과연 우리나라 경제에서만 창조경제가 중요하냐? 아닌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속에서 우리 대전의 역할, 바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러면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정책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지 자,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아마도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이 다른 데가 아니고 대전이구나.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가서 더 성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성장을 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대전에서 아마 시작을 해야만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